가임기 때 피임을 안 하고 관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통계적으로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경입니다. 이론상으로는 0%, 제로입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임신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리 중에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됐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생리 주기 마지막 날 관계를 하면 이게 정자가 살아있는 기간이 한 3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배란기 때랑 겹치게 되면서 약간 이른 배란이라든가 본인 주기가 28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만날 확률이 있죠. 정자가 살아있는 기간하고 배란이 되는 순간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본인 주장은 생리 중에 했다고 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임상적으로는 있습니다. 임신하고는 별개로 생리 중에는 자궁 경부가 열려있기 때문에 관계를 하면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생리 중에는 되도록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콘돔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통계적으로 2% 정도입니다. 하지만 임신 확률이 0%는 아니기 때문에 꼭 모든 관계 시 피임을 하셔야 됩니다. 비가임기 때 피임을 안 하고 관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젊은 여성분들, 20, 30대 분들은 충격, 긴장, 흥분으로도 배란이 더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관계에는 피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있을 수 있죠. 준비되지 않은 관계는 하면 안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20, 30대 분들은 나는 항상 가임빈다라고 생각하고 피임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피임약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에스트로겐의 부작용은 유방통이라든가 복부 팽만 등이 있고요. 프로게스테론의 부작용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에 부종이 있습니다. 유방 압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종이 생기면 이제 체중 증가가 생기겠죠. 체중이 늘었다, 살이 쪘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출혈이 제일 많은데요. 외부 호르몬이 들어가면 내 호르몬하고 맞춰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예측되는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2, 3개월 드시면 부정출혈도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없어지는데, 만약에 6개월 이후에도 부정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피임약을 좀 먹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맞는 피임약으로 정착하시면 됩니다. 네, 우울증도 보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출혈과 마찬가지로 3개월, 6개월, 최장 2년 이후에는 없다고 보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약으로 좀 바꿔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게 부종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에스트로겐 유방통하고도 관련이 있고 프로게스테론 부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통이라든가 유방 쪽에 부종이 심하다 그러면은 다른 약으로 좀 바꿔서 먹어보는 게 좋습니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원장님 살이 쪘어요. 원래는 살이 안 찌는데 피임약 먹고 5kg 쪘어요, 10kg가 쪘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부종이 있는 건 맞거든요. 피임약을 먹으면. 그래서 부종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을 2-3가지 먹어보고 그 중에서 본인한테 제일 맞는 거로 드시면 됩니다. 네, 피임약을 먹고 피부 트러블이 났어요, 여드름이 더 생겼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증상인데요. 피임약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가 있는데요. 1세대부터 3세대까지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 단점을 보완한 게 이제 4세대 피임약인데요. 4세대 피임약은 여드름이라든가 피부 트러블에 효과를 인증받은 약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경우, 특히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는 4세대 피임약을 권해드립니다. 일반 피임만 하실 때는 3세대 피임약도 좋습니다. 병원에서 제일 많이 처방하는 약이 야즈라는 4세대 피임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복용 기간을 늘린 대신에 총 복용 용량을 낮춘 약이에요. 그래서 체중 증가, 여드름,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궁암이 있어도 피임약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방암이라든가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논문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임약보다는 폐경기 이후에 먹는 호르몬제가 더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궁암을 일으키지 않나 하는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논문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돼 있지만 의사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적극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피임약 외에 이제 자궁내 장치라든가 팔에 끼는 임플란톤을 제일 많이 하세요. 20대 같이 이제 자궁내 장치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팔에 이제 손쉽게 낄 수 있는 임플란톤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30대, 40대 출산을 마치신 분들은 자궁내 장치를 좀 많이 하게 되죠. 사야나라고 하는 주사 피임제가 있었어요. 그걸 맞으면 3개월 정도 피임이 되는 주사가 있었는데 21년 정도에 단종이 됐고요. 그게 이제 골밀도가 많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진 않습니다.
네, 피임 확률이 98%, 99%까지 올라가죠. 이런 시술을 하시는 분들은 약을 챙겨 먹기 힘든 분들, 성관계가 좀 많으신 분들, 남자친구가 콘돔 사용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하시게 되죠. 빼면 그 다음 주기에 배란이 돼서 바로 임신이 됩니다. 지금까지 피임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드렸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